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젠 정말 지칠 지경인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자꾸 지긋달렸다고 막 떠들어대는 K방역이란 건 진짜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얼마 전에 코로나에도 타입이 있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코로나에도 여러 타입이 있고 우리나라에 퍼진 타입은 요거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하죠. 속까지 시커맸던 모 WHO 총재가 장악했던 이 WHO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SVLG GH, GR 등 대충 6,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국내 검출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타입의 녀석들이 나왔는지 요거를 디비봤죠. 사실 코로나 타입이 대체 뭔 소용이지? 싶을 수도 있고, 아니 A형이라니, 코로나 A형은 소심 그 자체? 혈액형 성격학 마냥 쌉소리 같기도 하지만, 일단 이 유전자를 추적해 나가면 검출된 바이러스를 유형 시기별로 분류할 수가 있어서 특정 시기에 어떤 변이가 유행이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기어들어왔는지 전파 경로를 뭐 대충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겸사겸사 전염력이라든지 위험성 차이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들을 조져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1월부터 2월 초창기 해외, 그러니까 짱게 그 국가에서, 그리고 우한 교민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는 S그룹, 2, 3월쯤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 팬데믹 사태일 때는 V그룹이 득세를 했고요. 4월까지는 이 SV 체제로 코로나가 막 돌아다녔다 이겁니다. 이게 A타입, B타입 하던 그 타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5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뭐람? 찰진 클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룹이 G그룹을 필두로 한 C타입이었죠. 5월부터 6월, 그리고 현재 대전과 광주에까지 이어져 오는 감염 모두 G그룹의 변형체였던 GH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G그룹은 유럽 등지에 퍼져 있던 바이러스였다는 게 바로 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4월 이전에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랑 5월부터 가드를 내렸던,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 강도를 낮췄던 시기랑 바이러스의 유전자량이 다른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 3월쯤에는 국내에서 A, B, 그러니까 S형과 V형이 대구 코로나 대란을 겪게 하는 원인이긴 했지만, 엄청난 숫자의 의심자 검사, 그리고 중환자실과 격리실이 엄청나게 돌아갔고, 미친 듯이 돌아갔던 선별진료소 등등 사람을 막 갈아 넣으면서 차츰차츰 진화가 되어 가더니 결과적으로는 거의 소멸이 되어 갔죠. 딱 그 시절에 또 설레발치던 그때, 야 우리 방역 잘한다, 종식이 눈앞에 있다 하고 아가리로만 떠들던 그 시기죠. GH 바이러스는 3에서 4월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엔 사실 거의 발견된 적도 없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합시다라고 가드를 내리자마자 팍 터져나갔죠. 만약 그 시기 전문가들이 쫙 다 나서가지고, 야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안 되나? 계약도 조심하자, 계약하지 말고 좀 더 미루면 안 되나? 다 이야기했던 그 시기에 말 좀 들어쳐먹었으면 아마도 외국에서 재전파되어서 돌아온 GH 바이러스도 자리를 잡지 못했겠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해외에서 오는 유입 환자들만 몇몇씩 처리하면서 가끔 콩나물 탁 돋아나듯이 생기는 감염 환자들만 조금씩 잡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지금처럼 중환자실 모자라다, 병원이 모자라다 이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K방역 천양에 랄랄라 홍보비로 1200억 원을 씁시다. 하지만 방역비용? 간호사 시급? 응, 너 삭감 돈 만줘. 이지랄을 해야 됐죠. 그리고 시작된 생활에서 거리두기로 수도권 확진자는 팍팍, 대전, 광주, 전남 확진자도 팍팍. 사실상 2차 유행이나 다름없는데 표 때문인지 눈속임 때문인지 조그만한 기사들로 막 산발적으로 막 발표만 되는 그런 실정이죠. 거기다가 최근 연구로는 이 GH그룹이 기존의 코로나 구조보다도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란 건데 찍찍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찍찍이 부분이 훨씬 많아서 찰싹찰싹 사람 세포에 더 잘 붙는 구조로 변형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발표가 나와서 안 그래도 지겨 뒤지겠는데, 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될란가. 코로나 종식은 머나먼 일로 이게 약간 클리어 직전에서 뒤져가지고 게임 다시 리셋한 것 마냥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염력도 더 심해졌어. 어이구, 이런 변화는 또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욱더 고민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전파 말고는 명확한 답이 사실 없는지라 조심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의료, 그 뭐 족같은 방역 시스템 말고 진짜 의료는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한 코로나 진단하고 위험성 확인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진짜 버텨야 돼요. 어차피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꼴일 테니까. 여튼 다들 조심하시고, 끝물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설레발 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설레발만 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도 좀 하고 있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성공적인 K방역? 아니요, 이건 전혀 성공적이지 못해요. 뉴질랜드나 대만급도 지금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야 돼요. 계속 안 그러고 있잖아. 또 난리칠까봐 또 두렵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합시다.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또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 같이 살아서 만납시다. 안녕!